평전등 얘기를 같이 좀 못했으니까 숨은 얘기만 좀 여러 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태현 선생을 배운 것은 언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선거 캠프에 있었었는데 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화를 했어요. 속하게 한 분 가니까 잘못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에 모셨습니다. 근데 황태현 선생 하신 말씀에 제가 첫 번째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고종의 그 러시아 대사관을 한 거를 교과서 있는 대로 아관 8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이 딱 지정을 해줍니다. 아관 8천이 아니라 러시아 대사관에 망명하신 거다. 제가 배운 거 아마 8천으로 배웠거든요. 생각보다 아관 8천이라는 건 일본 놈이 만든 말이야. 아관 이렇게 아라사라는 말이죠. 아라사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아라사의 대사관에 8천원 거다. 옮겨간 거다. 이거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러시아 대사관이 그게 러시아 영토다. 그게 영토니까 거의 러시아 대사관에 가신 것 자체가 하나의 망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일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국사가 아주 죽은 지식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죽은 지식. 그래서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어디다 모시냐? 금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예, 광복 80주년에 기념사회가 아주 늦게 구성됐어요.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구성됐어요. 이제 전부 그 착각들만 전부 여기 뭐 허스카이 유재 선생님도 이러니까 전부 우리나라 최고 인사들만 모셨어요. 제가 선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중에 그냥 위원장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유 난리가 났어요. 왜 나는 안 뽑고 저런 사람 뽑았냐 해서 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좀 수상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학으로는 3단계가 있거든요. 초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정의국가, 그 다음에 인위국가. 오늘로서 황태현 선생은 이제 인위국가 경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위국가 경지로 들어가시고 그전에는 이제 정의국가 수준이고 그 이전에는 뭐 저같이 잡다한 것만 역사라고 배운 것에 불과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너저런 역사학을 배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광복이라는 것은 2차 대전에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서 공짜로 얻은 거야. 이게 요새 통용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관장이 광복이라는 건 그냥 공짜로 얻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조그만 소학교 학생이 하는 얘기가 해방이 언제 됐냐니까 해방이 그저 미국이 원자탄 터뜨려서 그 뒤에 해방이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데 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거기에 숨은 의도가 또 따로 있었어요. 뭐냐? 독립투쟁이라는 것은 공연한 짓을 한 거야. 일본에게 잘 보여야지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본을 요구를 하는 놈, 그 놈은 반일 종족이야. 반일 종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 전반을 지금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황태현 선생님 것이 오늘 인위국가 선언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책을 좀 한번 봐야 될 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독립투쟁을 하면서 그냥 나라의 주권만 찾으려고 독립투쟁은 아니잖아요. 응? 김인현 독립선언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동은자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민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자주 독립이에요. 자주 독립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세운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임시정부의 헌장 1조가 민주공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일본은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잖아요. 명치 유신 끝나고 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약간 있었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군부가 뒤집었죠? 군부국가가 됐어요. 군부국가는 뭐예요? 파쇼 아닙니까? 군부 제국주의가 파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파쇼 투쟁을 한 거예요. 그냥 나라만 찾으려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지키려고 싸운 것이 독립 투쟁 아닙니까? 이런 뜻을 다 뭉개버리고 1948년 건국했다고? 그럼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로 칼럼을 썼어요. 누가? 뭐라고 썼냐?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세운 이 나라는 오늘 세운 것이 아니라 김인현 세운 대한민국을 오늘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958년에는 건국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논설에 썼어요. 오늘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1958년이면 뭐예요? 4.19가 나기 2년 전인데 그때는 벌써 이승만 대통령 자기 정신도 아니에요. 응? 노태우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6.4 11기 졸업식 때 1956년인데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가 어디야? 그랬다고 말이죠. 그 양반이 벌써 그 당시에 혼미해졌다. 그런 분을 자꾸 내세워서 이렇게 악전을 쓴 것이 오늘날 4.19이다. 3.15 부정선거다. 이렇게 내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56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6.4의 졸업식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졸업 축사에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이크가 그냥 켜진 걸 보고 여기가 어디야 그런 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1958년에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것을 딱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다시 인용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한 말은 그 잘못한 것이다. 그 양반이 정정해서 58년에 딴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참 한심한 것이 요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태현 선생님은 진짜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저렇게 하면 하루에 살색이 밥을 먹나 하고 더 의심을 해요. 그냥 너무나 아는 게 많아. 너무나 지식이 풍부해. 아까 정기란 선생님 얘기하시는 딱 맞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 양반이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섭렵해요. 철학을 비롯해서 정치학 다 정치 사상 다. 저는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단지 신치로 선생같이 천재가 없더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저 양반이 단지 신치로 선생보다도 더 이렇게 뭐 한 번 읽으면 그냥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나 봐요. 그 컴퓨터는 고장도 안 나나 봐요. 그래서 황태현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가 모시고 오늘날 이 타락한
역사 이것을 점점 시정해 가면서 그래서 인위국가로 정의국가에서 인위국가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 민주화에 성공하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황태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수업을 사실 핑계대고 안 오려고 했어요. 87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1967년부터 지금도 내가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은커녕 일기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한번 써보려고도 해봤어요. 책을. 그나마 내가 겪은 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5장도 못 썼어요. 한데 평생을 쓰는 거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데 막상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황모 교수라는 사람은 87권을 썼는데 앞으로 더 써서 100권을 채우겠다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책을 쓰는 건가 마음으로 푸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왜 가야 되지? 그 허구많은 출판 기념회 그게 오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평생. 근데 지금 나이 90 가까운 사람이 왜 이 사람한테는 가봐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 교수가 쓴 책을 내가 아마 한 20권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황 교수의 책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시대나 그럴 때마다 꼭 새로운 어떤 시각, 어떤 개념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또 책으로 써요. 아, 참 별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지금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힘에 붙여가지고 다 죽어날 지경이고 거의 얼마 전에는 나라가 그냥 거덜이 나서 끝장이 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내를 야, 참 묘하다. 책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축약본을 어디서 내가 구해서 봤더니 아, 이게 또 하나의 계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니까. 그러나 다 늙은 한 사람의 걱정을 하는 사람에서 보면 이 나라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끝장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절망감 같은 거를 최근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의 국가라는 개념 이것을 어떻게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구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건 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하고 하는 일들을 앞으로 추진한다면 조그만 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참석 자체가 갈까 말까 했는데 축사 같은 거야 더더군다나 생각지 않았는데 기습이 당했지요. 그래서 그래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직도 정치 현장에 계시고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지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공부도 좀 하시고 생각하시고